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 있는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펌웨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하죠.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기계 파트가 되고 소프트웨어는 그 기계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펌웨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네, 펌웨어다라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롬에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거죠. 예, 작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롬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EEPROM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다는 이제 롬에 저장이 된다. 하드웨어적인 거고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뭘 롬에 저장을 하느냐? 롬에 저장된 건 네, 롬에 저장이 되는데 뭘 저장하느냐? 그게 여러분이 1, 2,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다. 네,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드웨어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거. 자, 이번에 보면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에 저장이 된다. 자, 어디에 저장되는 그랬어요? 롬에 저장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래서 여기다는 기계어 처리라든지 데이터 전송, 부동 소점 연산, 채널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의 기억 모듈이다 라고 그랬고 중복적인 데이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속된 데이터를 기억장치 모듈에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CPU가 한 번 접근해서 한 군데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방식을 주기억 장치를 이제 모듈화를 하고 CPU는 속도가 마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기억 장치를 모듈화 시켜서 데이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인터리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롬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하드웨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랬습니다. 일단은 롬에 저장이 되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펌웨어다라고 하는 거죠. 펌웨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롬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특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제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이제 프로그램 제어와 관련된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MAR은 무엇입니까? 메모리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죠. 메모리가 얘가 100번지다. 여기에 이제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100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MAR이고 주소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은 MBR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인덱스 레지스터. 자, 인덱스 레지스터는 어떤 주소 변경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누산기가 있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투스 레지스터다라고 그랬습니다. 스테투스 레지스터다라는 것은 상태 레지스터다. 상태 레지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태는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현재 오버플로우 상태인가
또는 언더플로우 상태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상태인가? 이런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제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1, 2, 3, 4 중에서 프로그램 제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스테투스 레지스터 바로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억, 니은, 디귿에 맞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프리웨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쉐어웨어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는 것, 금액을 지불하고 쓰는 것, 이걸 뭐라 그러나요? 바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군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플래시 메모리가 무엇일까 하나의 예로 본다면 디카에서 보면은 사진 저장하는 장치를 예로 들면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떤 형태냐라는 것은 1번에 보면 EEP 롬의 일종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비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면 여러분이 디카에 저장된 사진이 모두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비휘발성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트랙 단위다라고 그랬는데 트랙이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트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디스크라든지 또는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3번이 틀렸고 전력 소모가 적고 또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폰 노이만 컴퓨터는 그랬습니다. 폰 노이만 시대의 컴퓨터는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그랬는데요. 폰 노이만 시대다 그러면 좀 오래된 컴퓨터잖아요. 이때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모두 틀린 게 되는 거고요. 5단계의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는 CPU는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지 않는 CPU보다 5배 더 빠르다 그랬는데요. 파이프라이닝은 이제 약 4배의 속도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CPU의 각 파이프라인 단계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한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CPU에서는 각 파이프라인 해저드로 인해 해저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방해하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구현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단계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가 3인데 또 여기서는 뭐 A 더하기 2를 한다든지 이런 명령어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한 템포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A가 3이었다. 그러면 한 템포 얘가 쉬는 그런 개념이니까 여기가 A는 A 플러스 1 서로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지연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불함수식을 간략화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공통인수를 생각하겠습니다. AC가 있죠. AC. 그러면 먼저 AC로 묶어주면은 여기에 B가 남고 B의 바가 남죠. 그리고 A바, B바, C가 되는군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B, O와 B의 바다. B가 0이면 얘는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0이죠. 5하니까 하나라도 1이면 1이다 라고 해서 결과 1이 되는 것이고 이것의 결과 AC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얻을 수가 있군요.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수 C로 묶을까요? 네, C로 묶어주고 A, O와 A의 바, B의 바가 되는군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배분법칙을 쓰겠습니다. AO와 A의 바, 다음에 AO와 B의 바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이 돼서 자 얘는 C의 A, O와 B의 바다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C를 배분법칙을 써서 풀어볼까요? 그러면 C, A, O와 C, B의 바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네,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입니다. 다음 불함수식을 간략화한 결과를 옳은 것은 공통인수를 찾겠습니다. AB, AB의 바, 다음에 A바, B바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B로 묶어주면 C, O와 C의 바, A, B의 바, C, O와 C의 바 나오죠. A의 바, B의 바 해서 C, O와 C의 바 이렇게 보는군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1이 되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B, O와 A, B의 바와 A의 바, B의 바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공통인수 A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A, B, O와 B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A 바, B 바. 그럼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것은 A, O와 A 바, B 바가 되는군요. 배분법칙 있을까요? 네, A, O와 A의 바, 다음에 A, O와 B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또 1이 돼서 남는 것은 A, O와 B의 바 이렇게 남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부울함수식을 간략화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 시그마가 나온 것으로 봐서 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카르노 맵을 이용하세요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카르노 맵, 사변수로 된 카르노 맵을 그려주고 거기 안에 이것을 먼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네, W, X와 Y, Z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네,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0, 0, 0, 1, 1, 0, 1,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도 표를 한번 그려보고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릿수를 우리가 또 정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얘가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가 되는 거죠. 4의 자리, 5의 자리, 6의 자리, 7의 자리, 8의 자리, 9의 자리, 10의 자리, 11의 자리, 12의 자리, 13의 자리, 14의 자리, 15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릿수에다 표시할게요. 여기 1이라고 표시합니다. 1, 다음에 2, 다음에 4, 5, 자 6, 다음에 8, 다음에 9, 12, 네, 13, 14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거를 간략화하세요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W는요, W 0, 1 없어지죠. X는요, 0, 1 없어지죠. Y는요, Y 바만 남군요. 이게 이제 Y 바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색깔을 바꿔서 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얘는 어떠세요? 얘는 우리가 이제 중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W는 바가 나오군요. X는 없어지게 되죠. Y는요, 0이고 1이고 0이니까 없어지고 Z는요, 0, 0 남군요. Y바, Z바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군요. 네, 됐나요? 자, 그럼 남은 하나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얘는요, 최대한 많이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 두 개만 묶어도 되는데요. 변수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네, 얘를 이제 어떻게 묶어주냐면 최대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W는 없어지고 X는 남고요. Y는 0, 1 없어지고 Z는 0, 0 해서 Z바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쓰면 어때요? Y의 바, O와 W의 바, Z의 바, O와 X, Z의 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의 부울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오는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수식을 쓴다면 또 간략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여기 A가 오게 되고 얘는 어때요? C의 바가 오는 거죠. 그래서 A와 C의 바를 AND를 한 다음에 OR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B와 C의 AND가 되는 거죠. B와 C의 AND. 자, 이것과 이것에 OR을 씌우세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A와 C의 바 이거하고 B와 C의 AND에 OR을 씌우는 거죠. OR을 하시오. 이거를 이제 간략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A의 바, O와 C 바의 바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O와 B, C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와 C 바의 바는 뭐죠? C가 되는 거죠. B, C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C로 묶습니다. A의 바, C에 묶으면 얘를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중간 과정 하나 거쳐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얘를 C1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C and 1은 뭐죠? C죠. 얘가 0이면 0. 얘가 1이면 1. 그래서 C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건 C죠. 이걸 이렇게 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공통인수 C로 묶어주면 1, 5와 B가 돼서 얘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A의 바, O와 C가 되는군요.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 2, 3, 4에 답이 없군요. 풀어서 써야죠. 3번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F는 A, C, 바에 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드모르 법칙에 의해서 풀면 A의 바, O와 C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답 3번입니다. 네, 12번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의 부울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난드 회로를 가지고 AND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죠? X와 Y에 AND를 해서 바를 하겠다고죠. 이게 두 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 Y의 바, X, Y의 바. 그죠? 네, 그것을 이제 두 개 들어가서 그것에 AND를 씌우고 그것에 바를 씌우세요. 이 소리죠. 그럼 얘를 여러분이 이제 힘들면 얘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바, O와 이것의 바.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푼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은 자, x, y, 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의 바는 없어지니까 x, y, o와 x, y가 돼서 두 번 있는 거 한 번 쓰니까 x, y가 된다라는 거죠.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논리 회로에서 출력 F의 결과를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A가 오는군요. 자, 여기도 A가 오고 얘도 B가 오고 여기에 이제 B가 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오느냐? 얘가 온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A and B에 바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에 and를 씌워서 바를 씌우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은 A와 A and 바의 바 이렇게 된다 그거죠. 자, 여기서 오는 값은 여기죠. 여기는 A and B의 바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A and B의 바. 그 다음에 B와 그 and를 씌워서 바를 씌우시오. 자, 이것과 이것에 and의 바를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 and B의 바 이거하고 A and B의 바 and B의 바 이것하고 and를 씌워서 바를 씌우세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떠세요? 이걸 하나로 봅니다. 드모르의 법칙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걸 하나로 봐서 처리를 해주면 이거 바, 오와 이거 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쓰면은 A and A 바, B의 바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A and B의 바의 바 and B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의 바는 없어지니까 얘가 A and B의 바가 남는 것이고 A and B의 바 and B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떤 또 도모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A and A와 B의 바, A의 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드모로의 법칙에 의해서 A and 해주고 A의 바, O와 B의 바. 얘도 드모로의 법칙에 의해서 A의 바, B의 바의 O화가 되는 거죠. 이것에 이렇게 되는군요. 네, 풀었을까요? A의 바, O와 A, B의 바. 배운 법칙 쓰고 있습니다. A 바, B, O와 B, 바의 B. 자, 이것들이 모두 없어지게 돼서 남는 것은 A, B의 바, O와 A 바, B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8비트 데이터 A와 B에 대해서 다음 비트 연산을 수행하였더니 A값과 상관없이 연산 결과에 상위 4비트는 같고, 네, 1의 보수, 상위 4비트는 A의 상위 4비트의 1의 보수가 되었고 연산 결과 하위 4비트는 A의 4비트와 같습니다. B값은 무엇일까요? 네, 베타적 오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그라미 4개, 동그라미 4개. 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다른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모로 한번 그려볼까요? 임의의 4개의 비트를 이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베타적 오화를 시켰더니 앞에 4비트는 여기는 뭐가 됐다라는 거죠? 반전이 되었군요. 네, 반전이 나왔고 얘는 어때요? 그대로 나왔군요.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라는 건데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01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한쪽에다는 1을 내보고 한쪽에다는 0을 해서 베타적 오화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베타적 오화는 서로 다르면 1이잖아요.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요.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 얘는 임의의 수입니다. 어떤 수에다가 0을 베타적 오화를 하면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을 베타적 오화를 하면 반전이 되는군요 라고 알 수가 있죠. 되었나요? 그래서 상위 4비트는 뭐라 그러세요? 반전된다. 반전되려면 여기다 뭐를 쓴다? 2를 쓴다. 그대로 하려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출력이 1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간략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해보면 될 텐데 지금 이거는 네, AND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A가 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B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AND를 한 바가 되는 거죠. 얘도 여기서 A가 오고 얘도 B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and B의 바가 여기 되는 거고 두 개 A and B의 바와 A and B의 바에 AND를 시켜서 그것에 바를 시키겠다. 지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and B의 바와 A and B의 바, 드모로의 법칙입니다. 드모로의 법칙은 A and B는 뭐가 된다? A의 바, O와 B의 바가 된다. 이 조건이 되는 거죠. 바의 바는 네, 자기 자신이니까 A and B, A and B가 되는 거죠. 두 번 있는 거 한 번 써도 되니까 A and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 회로에서는 어쩔 때 1이 되는 거죠. 둘 다 1일 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카르노 맵을 간략화한 결과를 논리식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드로 묶어라 라는 개념이 있죠. 2의 배수로 묶어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A는 변하지 없죠. A의 바. B는 변화됐고 C는요 변화됐고 D는 0, 1 변화됐으니까 없죠. 그래서 일단은 A의 바가 하나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자를 구현을 할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 들어간 걸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뭐죠? A는 변화되고 B는 그대로 살아있고 C는 변화되고 D도 그대로 살아있군요. B, D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얘거든요. 얘네 둘이만 묶으느니 자, 4개를 묶어주겠습니다.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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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묶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A는 0, 1 없어지고 B는 0, 0, B의 바가 남아있고 C는 0, C는 1 없어졌고 D는 0, 0, D의 바 이렇게 남아있군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쓴다면 A의 바, O와 B, D가 되고 O와 B의 바, D의 바가 되는군요. B의 바, D의 바 이렇게요. 네, 정답 1번이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동작을 하는 플립플롭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로도 중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 J가 들어오고 얘는 어때요? 반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not 회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로도 중에서 not이 있는 것은 뭐죠? 바로 D형 플립플롭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겠군요. 플립플롭 중 입력 단자가 하나이며 1이 입력될 때마다 출력 상태의 상자가 바뀌는 것은 자, 0이다, 1이다 한 가지만 가지고 얘는 이제 입력이 되고 얘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1이 입력될 때마다 출력 상태의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0이 입력되는 것은 뭐죠? 그대로다라는 거고 바뀐다, QT에 바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1이 바뀐다, 그럼 뭐죠? 이것의 반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T형 플립플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라고 그랬습니다. 반가상기는 베타적 오화 회로와 엔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인코더는 10진수를 입력받아서 2진 코드로 이제 변화시킨다. 인코더는 어때요? 부호기다라는 거죠. 부호화시키는 거. 10진수는 인간의 입장, 2진수는 기계의 입장. 부호화, 2진수화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는 n비트 입력이 되면 n비트가 입력이 되면 디코더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전 가상기는 반가상기 2개와 오화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CPU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기본 단위로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메모리가 있는데 CPU가 가져오는 것은 이 한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한 덩어리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워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뭐라 그런다? 워드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